저는 정혜입니다. 올해 65세.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손에는 깊은 흉터들이 있습니다. 화상 자국, 칼 자국, 세월의 흔적들. 사람들은 이 손을 보고 말합니다. 힘들게 사셨나 보네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처가 생겼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집에서 제가 어떻게 쫓겨날 뻔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지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생선구이. 30년 동안 해온 대로 정성껏. 며느리 설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걸 먹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 김치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던 거요. 지금은 아니고. 입맛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아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냄새 너무 심해요. 시댁 음식은 다 이래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미안하단 말밖에 못해요? 하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니.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는데, 제 아들을 키워왔는데, 학교를 못 나왔다는 이유로 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호랑 저 혼자 살고 싶다고 했죠? 언제 나가실 건지 일정 좀 주세요. 저희 신혼인데 눈치 없게 계속 있을 생각 아니죠?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설인아, 너무 심한 말이야. 심한 건 어머니가죠. 가난한 부모 만나서 힘들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매달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방 청소나 하셨어요? 침대 밑에 먼지 있던데요? 아, 그것도 못하실 수준인가? 저는 그날 밤 제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흉터들은 제 남편이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시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작은 트렁크에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지호 어렸을 적 사진들. 아들이 불을 켰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나가라 했지 않니? 그냥 설인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요새 회사 일도 힘들고. 저는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집, 너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다. 벽에는 우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호의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너한테 실망했을 거야. 안방에서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지호야, 얼른 와서 이야기해. 기어이 울면서 질척대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제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걸. 저는 짐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눈물도 닦지 않은 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떠나야 하는 현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서린이 소파에 누워 말했습니다. 아, 머리 아파. 시골 냄새 나니까 그렇지 뭐. 시골 냄새. 저는 서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린에게 저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린이 무심하게 던진 말. 참, 어머니. 지호가 입양한 거 아세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몰랐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잖아요. 어차피 남인데 뭐 그리 매달려요? 제 손에서 청소기가 떨어졌습니다. 벽을 붙잡았지만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입양.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휴, 또 감정 파리한다. 나이 먹으면 더럽게 눈물도 많아져요.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다. 어머, 진짜 그렇게 믿어요? 지호는 절 더 사랑해요. 이제 부모 노릇 그만하세요. 그리고 서린의 마지막 한마디. 못 배운 사람은 부모도 아니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훈장, 군인증, 그리고 지호의 입양 서류.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은 특수임무 중 순직했습니다. 저는 갓 태어난 딸과 함께 남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그 말이 주는 건 훈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딸 지은이를 키우며 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그때 생긴 상처들입니다. 이 손의 흉터들, 효과음 칼소리, 뜨거운 기름소리, 화상, 배임, 끝없는 노동.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양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갓 태어난 남자아이입니다.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딸 하나 키우기도 벅찬데. 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가족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지호였습니다. 입양. 그건 저에게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몰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호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입양됐다고. 왜냐하면 지호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피가 섞였든 아니든. 그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 좀 데려가요.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손목이 왜 그래요? 소매가 거쳐 있었습니다. 오래된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괜찮다. 옛날에 다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깊어요? 칼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호야,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할 상처도 있는 거다. 엄마, 넌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것만이 엄마 소원이다. 며칠 후 서린이 제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이게 뭐니? 위로금. 시골 어르신한테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겠죠? 저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돈 밝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닌데. 뭐라고요? 이 집,
애비랑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우리 집이다. 설인이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아하, 어머니, 법적으로 이 집 지호 것이에요. 엄마 있든 없든 상관없어. 좋은 말 할 때 사라져요. 진짜 그냥 조용히 사라져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훈장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라던 아들인데 내가 지켜내지 못했어. 그날 밤 지호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설인이 좀 미안했대. 그래, 설인이 힘들겠지. 엄마가 내 인생 망칠까봐 겁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지호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빚졌어. 무슨 소리냐? 내가 기억하는 모든 기쁨에 엄마가 있었어. 소풍 도시락, 졸업식, 첫 월급. 전부 엄마였어. 저는 지호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문 밖에서 설인이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지호가 퇴근했습니다. 설인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야? 어디서 찾았어?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너 고아잖아. 난 재벌가에 시집 온 줄 알았어. 근데 고아? 가짜 부모까지 데려와서 속였어? 설인아, 그 말은 꺼져. 너도 내 가짜 엄마도 둘 다 내 인생에서 꺼져. 가짜 엄마.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30년이 가짜였습니까? 저는 문 앞에서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지나쳤습니다.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엄마.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혜 씨, 도윤? 제 오래된 친구, 남편의 전우였습니다. 설인이 나왔습니다. 아빠.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고? 내 친아빠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설인아, 들어가 있어. 설인이가 내 딸?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혜 씨, 그 여자는 우리 딸을 죽일 뻔했던 아이야. 6년 전 교통사고, 딸아이 잃은 사고. 설이는 그때 지호의 누나를 죽일 뻔했어. 비 오는 밤, 횡단보도, 과속 차량, 쓰러진 제 딸 지은. 내 가족을 파괴한 아이야. 정혜 씨 딸의 비극을 만든 가해자였다고.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붙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휠체어. 지호가 울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신이 돌아왔어. 휠체어가 천천히 보였습니다. 제 딸, 지은, 엄마, 딸, 우리 딸. 저는 무릎 꿇고 딸을 안았습니다. 6년 만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너
기억나? 서린이 떨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넌 나를 치고 도망갔어.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정혜 씨, 서린은 사고 후 신분을 세탁했어. 신분 세탁? 가족 동의 없이 죽은 사람 이름으로 서린이란 이름도 훔친 거야. 위조된 주민등록증, 변경된 이력서, 가짜 학력 증명서, 6년 동안 지호에게 접근한 거야. 이 집, 이 재산을 노리고.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하며. 피해자? 넌 나를 죽이고 도망갔어. 나 그때 너무 어렸어. 실수였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수? 내 딸이 6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게 실수니? 도윤이 증거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이미 제출했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내가 술 취해 무면허로 사고 낸 증거 전부. 서린이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지호가 말했습니다. 넌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지호야, 난 너를 사랑해. 진짜야. 지호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 넌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도윤이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위조된 유언장, 변경된 상속 서류, 대출 신청서. 서린의 진짜 목표는 이 집 명의를 빼앗는 거였어. 정혜 씨를 내쫓고 지호와 이혼한 뒤 재산 절반을 가져갈 계획이었어. 저는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집을 내가 훔치려 했니? 서린은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왔습니다. 서린 씨 사기, 재산 갈취, 그리고 뺑소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서린에게 말했습니다. 서린아, 무릎 꿇어라. 우리 딸에게 살려달라 빌어라. 서린이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6년 동안 넌 멀쩡히 웃고 살았지. 나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넌 그럴 줄 알았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내 딸에게 했던 말 기억하니? 쓸모없는 노인 주제에 라고 했지. 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부모 자격 없어. 사라져줘요. 모든 말들이 되돌아왔습니다. 넌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했어. 내 손에 흉터. 이건 남편이 나라 지키다 죽고 혼자 두 아이 키우며 생긴 상처야. 지호야, 지호야, 날 살려줘. 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널 놓아줄게. 서린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지호, 그리고 지은이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난 내 딸을 잃고 너를 얻은 줄 알았다. 엄마. 하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걸 내가 지켜줬구나.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에필로그. 1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합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은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차릴게요. 아니다. 엄마가 할게. 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죠.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흉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제가 사랑한 증거입니다. 제가 지켜낸 증거입니다.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흉터 위에 조심스레 손을 포겠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 서로를 지키고 함께 아파하고 같이 웃는 것. 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남편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지키라던 가족, 제가 지켜냈어요. 진짜 가족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서로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